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영상에서 수익 극대화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 극대화 하려면 패턴적으로 이거는 좀 머릿속에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유리함을 좀 확보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흐름이 있을 때 이 앞에 흐름에서 유리하게 잘 모아놓고 가격도 유리한 상태로 모아놓고 그렇게 확보한 상태로 상승 흐름이 올 때 유리하게 확보해놓은 그걸 토대로 불타기도 하고 공격적인 뭐 매수를 덧붙이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들죠. 도대체 그 유리함이라는 건 뭐지? 뭐 그냥 무조건 평단 많이 낮춰놓으면 유리한 건가? 뭐 사실 어느 지점이 됐든 간에 내 평단을 지나가는 시점이 올 텐데 그 시점에서 비중을 많이 모았으면 유리한 건가? 아니면 불리한 건가? 여러 가지 고민점들이 생길 텐데 오늘 이 부분을 좀 해소시켜 드리는 영상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따지고 보면 불타기 노하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주식에서 도대체 그 유리함을 확보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유리함이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 이 고민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주식하시는데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을 기본적으로 박스를 보게 되면은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0원에서 6,000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빌드업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매집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8,000원에서 6,000원 부근 이곳을 타겟팅해서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8,000원 아래에서 열심히 모았는데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이런 데서도 결국에는 내 기준에서는 수익권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들은 다 기본 디폴트입니다. 수익 실현을 생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수익 실현을 한다는 거는 매도가 포함되는 거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비중 관점에서 매수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는 매수는 유리함을 고려해서 불타기 공격적인 매수 이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얘기한 개념은 단순히 비중과 균형의 개념에서 필요한 매수의 정도인데 내 평단보다 높은 데서 매수하는 모든 행위를 불타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걸 먼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이 불타기는 저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저 때는 유리함을 그냥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는 것 뿐이다 이 얘기겠죠? 네, 비중 컨트롤을 위해서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자, 수익 극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4개의 동그라미를 쳤는데 이 중에서 딱 봐도 다른 거는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이게 다르죠? 튀어나온 거. 이 말에 결국에는 힌트가 있어요. 결국에는 진짜 달라지는 상황은 여기에 있었다. 그 전에 오지 않은 상황. 즉 11,000원 윗부분을 만약에 타겟팅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파란색 동그라미 이 부분에서 헛발질할 경우가 있을까요? 최대한 피해갈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더 올라가는 거 꿈꾸면서 가지야 여기서 풀매수 베팅하는 이런 형태 아니면은 나 밑에서 잘 사놨으니까 여기서 더블 베팅 한번 해야지 이런 행동들 어때요? 이거를 피해갈 수 있어요. 이 자체를 타겟을 이 위쪽으로만 바꿔주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뭘까요? 주가가 더 올랐을 때 사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싼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인한 대가로 더 비싸게 산다. 이게 파생되는 결과거든요. 그럼 좀 더 비싸게 살 때 괜찮으려면 조금 더 올랐었을 때 더 확실할 때 사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해주는 기초 물량들이 앞에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 매수로 인해서 평단이 끄집어 올려져도 괜찮은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수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수치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유리함을 판단할 때 제가 주로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어떤 게 영향을 끼치냐? 첫 번째, 평가율. 플러스 2%인 상황과 플러스 5%인 상황과 플러스 10%인 상황 셋 다 플러스이긴 하지만 그 수치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한 정도가 다르죠. 플러스 10%일 때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의 덩어리 크기 이게 맹물에 소금물을 넣는다라고 했었을 때 맹물이 적은데 소금물을 조금만 넣어도 변질되기 쉬워요. 근데 맹물이 엄청 많은데 소금물을 넣게 되면은 잘 변질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단단함 이것 때문에 내 보유 물량의 크기도 유리함을 고려할 때 제가 많이 생각하는 요소예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서 변화가 시작될 때의 수급 당연히 종목적으로 수급에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유리한 거는 맞으니까 그 다음에 내 현재 상황에서의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들 대표적으로 계좌가 너무 좋아 현금도 빵빵해 이러면은 여기서 불타기 하는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죠.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을 해 나가다가 뒤에서 자금 순환이 계속 돼주면서 자금이 이어 붙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 너무나도 지금 환경적으로 괜찮고 내가 자금을 유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불타기 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 되겠죠.
이런 역량들을 하나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실전에서. 그리고 정말 잘 안 나오는 게 제가 말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은 진짜 잘 안 나옵니다. 만나기도 하는데 대체로 잘 안 나와요. 1번이 괜찮으면 2번이 안 괜찮고 2번이 괜찮으면 3번이 안 괜찮고 3번이 괜찮으면은 4번이 안 괜찮고 이런 식으로 뭐는 괜찮은데 뭐는 안 괜찮고 이런 상황적으로 좋고 나쁨이 공존하는 상황에 항상 내몰리게 돼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좀 질문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1번, 2번이 수익률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좀 평단이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하니까 이 지점에서. 네. 그리고 또 많이 모아놨을수록 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여기서 쑥 가버리면 고민할 여지도 없는데 실전 매매에서는 이런 흐름을 쭉 거치면서 수익률도 점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흐름을 거치잖아요. 네. 그리고 비중도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뭐 매수 매도를 하다 보면 비중의 변화도 있을 거고 네.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면 8,000원에서 11,000원까지 가는 이 흐름에서 유리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량을 뺏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걸까요? 왜냐면 계속 물량을 안 뺏기고 있어야 평단도 낮고 비중도 되게 유리한 상태일 테니까. 이게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내가 잘 만들어서 이거를 한번 7,000원 정도로 덩어리 좋게 만들어 놨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수익 실현도 했어요. 여기서 물량을 안 뺏기는 게 중요해. 이 파동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안 하고 이 물량을 지키기만 한다. 그러면 수익 실현을 못 해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처럼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수익 실현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매도는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매도를 하면서 컨트롤을 위한 보완 매수 행동은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불타기 매수는 아니지만 그건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이걸 제대로 그렇게 해주면은 내가 7,000원 정도로 잘 모아둔 물량으로 시작했지만 파동이 이렇게 갈 때 내 평단도 같이 올라가긴 해요. 근데 내 평단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파동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언가를 할 때는 내 평단의 정도는 이 아래쪽 8,000원은 넘어 있지만 뭐 9,000원도 안 되는 요런 상황에서 여기서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유리함을 내주고 비중을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흐름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가주면 좋은데 흐름이 꺾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꺾일 때 이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보완 매매를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얘기했었던 저는 손절에는 보수적인 거 맞습니다. 근데 익절과 보완 매매는 수익 극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기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되는 거고 비중 재정비를 포함해서 익절 컷 아니면 보합 컷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열려 있을 수 있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연출하는 거 이게 진짜로 중요한 컨트롤 능력 중에 하나죠. 만약에 내가 평단이 한 10,000원 정도다 하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이어와가지고 이제 높은 가격에서 빌드업을 이어나가다가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인데 애매하게 막 이런 게 급등이 나오면 이럴 때는 그러면은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럴 때는 공격적인 불타기 매수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었던 비중을 컨트롤하고 균형을 잡기 위한 매수 행동 그것도 분명히 내 평단보단 비싸게 사는 매수 행동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내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뺏기지 않은 상태로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유지하면서 끌고 가는 거죠. 파동에 따라서 끌고 가는 거예요. 버텨가면서 그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케이스가 평단과 비중과 뭐 계좌 환경과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은 상태가 어렵다라고 했던 그런 케이스일 것 같기도 해요. 앞에서부터 모았기 때문에 비중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평단이 좀 불리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도 있어요. 정말 잘 모았는데 정말 잘 모았다는 건 오랜 시간 모았다는 거고 오랜 시간 기었다는 얘기잖아요. 주가가 지쳐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 20% 정도? 이거 완전 땡큐 아니야? 하면서 그동안 잘 모아놨던 거 이 정도면 난 만족하는데 원래 드립을 하고 싶었지만 이 정도면 나 수익 충분해 만족해 하면서 여기서 팍팍 많이 내주거든요. 너무 전형적인 패턴인 게 너무 갈증이 나니까 수익 갈증이 막 몇 년 동안 제대로 수익도 못 냈고 마이너스 막 50% 60%도 막 보고 막 그랬던 상황이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땡큐 하면서 그냥 팔고 나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슈팅 나오는 그런 것들 뭐 하다 보면은 겪으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이게 실전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이 매매를 해본 사람들끼리 대화하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지나고 나서 지금 이론적으로 그리고 테크니컬적으로 설명하니까 쉬워 보이지 이 과정에서 진짜 1년
1년, 2년을 묵묵히 모으기만 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갈증 나겠어요. 그거를 참고 잘 매수해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잘 매도까지 한다? 이거는 웬만한 경험치랑 체력 가지고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되게 높은 경지의 매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가 주식 초보자분들, 아직 주식으로 수익도 제대로 못 내고 계신 분들, 예를 들면은 나는 여전히 계좌에 물린 게 많고 그동안 손절해서 손해가 누적돼 있어, 이런 분들이 할 만한 건 아니라고 보면 될까요? 이 얘기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이 모습을 머릿속에 청사진을 그려놓고, 왜냐면 이 청사진이 없는 사람들이 나무만 봐요. 숲을 못 보고. 급급합니다. 뭐냐, 대표적으로 이럴 때 여기서 다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 떨어졌잖아, 이거 뭐야, 여기서 다 팔았으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짧게 보고서 박스의 상단에서 다 파는 선택을 한다. 그때 이 파동 안에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 같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절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이거를 먹지를 못해요. 이걸 먹으려면은, 이런 수익을 내 걸로 만들려면은 그때 가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겠죠. 그냥 안 팔고 홀딩. 그래서 홀딩도 잘해야 되는 거야. 존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엉뚱하게 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 해서 뭐 여러분들도 해가지고 수익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초보니까 이거는 그냥 나중에 하세요, 이런 것도 아닌 거거든요. 이걸 지향해야 된다, 이런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 케이스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는 주식 초보고 시드가 얼마 없으니까 그냥 단타 쳐야죠, 이런 거 언제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시드 많은 사람한테나 필요한 얘기죠,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서부터 저희는 되게 공감을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쵸. 시드가 없다면은 시드가 많아지게 하려고 주식을 하는 건데, 왜 계속 없는 사람인 채로 남아있으려고 하지? 왜 계속 이런 데서 만족하는 매매로 끝나려고 하지? 저희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일단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향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식하는 행동의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의 선택에 오늘 얘기들이 다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나한테 필요 없다고 미래의 나한테도 필요 없다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결국에는 미래의 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뭔가를 원하게 되고, 그거를 원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발전하는 게 맞다, 이거를 꼭 가슴속에 간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잘 들었으면은 이제 유리함에 대해서 제가 어떤 거를 생각하면서 실전에서 이용하는지 어느 정도 느낌은 잡았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느낌은 잡았지만 이거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지, 이런 부분이 좀 막연할 겁니다. 막연한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명쾌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특정 파동과 특정 상황이 왔었을 때 상대적으로 머니버디님한테는 뭔가 충분하게 만족할 정도의 유리함이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 정도면 충분한 유리함이 될 수 있어요. 그 파동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 아니면 실력적인 부분, 아니면 성향적인 부분,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어떤 파동에 대해서는 저보다 머니버디님이 더 잘할 겁니다. 그런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런 유리함을 확보한다, 이런 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사고의 흐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다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달려들면서 내동이 돼버리고 망해버리는 거라서, 그쵸. 그런 거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실력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정답은 없지만 좀 오답은 있죠. 그리고 헛발질 하면서 이거는 축구로 비유하면은 메시가 와도 뚫지 못하는 공간을 가지고 나는 초보인데 나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엉뚱한 자신감, 곤란하죠.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경험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 드리고 그거를 체화시켜 드리려고 저는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 같이 해보면서 자신만의 유불리를 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주식을 지금 이제 막 배우고 있는 초보자분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향해야 되는 점이, 유리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뭔가를 계속 해나간다, 그리고 그 유리함이 충분히 확보됐을 때는 공격한다,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주식 매매를 계속 해나가면은 도움이 될까요? 네, 초보일 때는 일단 그렇게.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면은, 유리함을 확보할 줄 아는 그 매매, 그것만이라도 할 줄 알면은 수익은 납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공격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 상황인 거니까, 유리함을 확보했다는 것만으로도. 그쵸. 그 정도에서
끝낸다. 평생 주식으로 수익 내는데 문제 없어요. 왜냐? 그냥 내가 욕심값 줄이고 아쉬워도 그냥 무조건 매도 수익 실현하면 되지.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는 거지 수익 내는 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리함을 확보할 줄 아는 그 능력치, 그 기본기 하나만 확실하게 갖춰놔도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도 주식 투자할 수 있어요. 저희 클럽 회원분들 하고 계신 훈련이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죠. 처음에 오자마자 시키는 그 훈련이 그 유리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본기를 해나가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게 어느 정도 훈련된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해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코칭도 받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네. 계신 분들은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저희 영상 보신 분들께도 저희가 유튜브에서 뭐 가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알려드립니다. 충분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혼자 그거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 권투 배우는데 혼자서 집에서 섀도우복싱 하면서 체력 훈련하면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그리면서 경기 나갈 거를 준비한다. 그만큼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신 거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체육강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클럽에 오시면은 정말 실전에서 많은 도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저희 클럽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가입은 어떻게 하는 건지 공지되어 있는 공지사항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고정 댓글로 항상 달아놓으니까는 하단 부분에 댓글란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그렇게 확인하셔서 많이 오세요. 많이 오셔서 다 같이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유튜브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해 두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